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신가요? 오늘은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지금 건물 짓고 계신데 지금 이제 준공을 거의 앞두고 있어요. 건물 마무리 단계여서 거기 한번 가서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잘 지었는지 한번 보려고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이렇게 힘든 부동산 시장에도 네. 건물을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아무래도 예전보단 좀 덜하긴 해요. 뭐 예전에는 솔직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건물 그래도 많이 지었거든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1, 2년 전에 짓기 시작한 분들이 지금 이제 좀 완공하는 것 같고, 지금 새로 짓는 분들은 그 전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경매나 이런 신축, 디벨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이제 뭐 상승이나 하락에 그렇게 크게 영향받는 또 종목은 아니거든요. 꾸준히 하려는 분들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강생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대표님한테 상담도 받고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주로 이제 대표님이 어떤 거를 좀 도와주시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제 건물을 혼자서 지을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신감, 이게 사실 제 강의의 그 포커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라는 게 뭐 건물 한두 번 지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평생 할 거면 그래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과 임장, 그 다음에 숙제도 많이 줘요.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1 목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처음에는 그래도 도움 받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PM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과거에는 제가 시공사랑 이제 협업을 했었죠. 그 시공사랑 협업해서 같이 PM을 했는데, PM 서비스를 재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경험도 많이 쌓였고, 뭐 임장 머신도 포함해서 제 주변에 좀 금융이나 설계, 시공 이런 인프라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혼자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망가지진 않게, 그런 일이 많진 않지만 막 진짜 막 시공사랑 트러블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건 최소한은 좀 안전한 그물망이 좀 되어주는 선에서, 그래도 제 교육의 철학은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케어하면서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PM 서비스를 네. 중개법인이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많이 제공을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런 곳이랑은 어떤 게 좀 많이 다를까요? 뭐 제가 뭐 그런 업체 아니면은 뭐 그런 PM 하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이제 본업이 있죠. 본업이 중개법인 아니면 시공사라고 하면은 결국에 PM을 했을 때 자기가 중개를 해야 되고, 아니면 자기가 꼭 시공을 해야 되고, 아니면 건축사라고 하면은 내가 꼭 설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본업에 대한 이제 자기 비즈니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그래도 PM을 잘 하시겠지만 공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자기가 본업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거의 많이 잘 해주죠. 좀 편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해주면은 계속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한테 내 돈을 의지하는 순간 결국 그 주권은 이제 뺏기는 거니까, 언젠가는 배워서 내가 가져오려면 이제 알려드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시공사나 뭐 중개법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 뭐 교육 자체가 본업이고, 제가 사실은 또 따로 시행을 하잖아요. 제 거랑 별개로 하다 보니까 뭐 시공사, 뭐 부동산 조금 공정성 있게 제가 조금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 그렇게 비교하고 계약하고 견적서를 좀 보는 그런 스터디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한두 번 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혼자 이제 전문가가 돼서 혼자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현장 도착하시면 네. 어떤 거 봐주실지랑 간단히 이제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어젠가 특검이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특검이 왔다 가면 이제 사용 승인이 나는 건데, 준공이 나는 건데, 특검이 왔다 갔다는 거는 일단은 큰 문제는 없는 거긴 한데,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마감재라든가 준공이 나더라도 실제 임차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완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체크를 해서, 그다음에 건축주랑도 한번 통화를 해봐야죠. 어제 밤에 통화를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임대에 맞추는 것도 저희가 좀 조언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부동산도 임대를 잘 놓는 부동산으로 엄선을 해서 좀 소개도 해드리고, 또 임대 놓는 요령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같이 조언을 해드리는 걸로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PM 하는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저께 저희 특검이라 그래서 구청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최종 점검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특별한 이견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이 날 것 같고,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최종적으로 잘 했는지 보러 왔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면, 이 땅은 은평구에 이제 있는데 땅이 56평이고 평당 2천 초반에 매입을 하셨어요. 평당 2천만 원에 사셔서 토지가가 한 11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건축비는 이제 평당 750만 원 정도에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건축비는 10억 원. 거기에 부대 비용 해서 총 사업 원가는 한 24,
3, 4억 정도 그렇게 보셨고, 이분은 좀 자금력이 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대출을 그렇게 막 극한으로 받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출 약 한 10억 정도 받으셨죠. 네. 내 돈은 한 13억 정도 들어가고 대출 10억 받아서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아마 임대를 놓을 건데 56평 대지에는 사실은 그 원룸을 보통 층당 한 5개 정도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이제 역에서 거리가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방이 사이즈가 커야 경쟁력이 있겠죠. 방을 좀 크게 해서 층당 4개로 이렇게 뽑았고, 방 크기는 이제 거의 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좀 이제 깎인 부분만 6평이고 대부분 8평 분리형 원룸. 게다가 이제 뭐 반지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임대 수요가 좀 아무래도 지상보다는 적다 보니까 좀 더 크게 한다고 해서 이제 하나는 투룸으로 또 뽑으셨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좀 하셨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땅이 50평이 넘다 보니까 주차장이 3대예요. 사실 여기도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네. 이제 뭐 법적으로는 안 나와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는 4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좀 깎이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계단실 코어를 아무래도 좀 가운데 넣다 보니까 이게 좀 들어갔어요, 안에가. 그래서 바깥으로도 튀어나오고 이제 계단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도한 건 아닌데 건물이 굉장히 입체감 있게 좀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좀 건물도 외관도 나쁘지 않고 실내도 방도 넓으니까 임대는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보일러실인데, 이제 지하층에 이제 거주 시설이 있는데 밑에도 이제 보일러가 있어야겠죠. 이제 연통은 이제 지상으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구조상 효율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방이 좀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종적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지금 이제 가구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구는 없어도 준공은 나는데 실질적으로 임대를 놓으려면 뭐 가구나 이런 마무리 공사가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특별히 시공사한테 더 요구할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봐드리고, 준공은 났는데 처음에 건축주가 설계했던 거랑 달리 큰 변화나 하자가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반지하인데 요쪽 창문을 굉장히 크게 빼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비가 최근에 많이 왔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경사진 땅이에요. 경사진 땅이라서 여기는 창문이 넓은데 저 반대편에 이제 지하층 주거시설 가면은 또 창문이 좀 작아요. 네. 여기는 그래서 좀 창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1인 가구보다는 그래도 핵가족 위주로 좀 임대를 놓으려고 투룸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 여기도 이제 간접등 다 했지. 간접등 다 했고, 약간 그 진짜 10평 안에서 투룸으로 억지로 쪼갠 게 아니라 이게 실제 13평 정도 되거든요. 좀 넉넉한 투룸? 공간 쾌적성은 좀 있는 것 같고. 평수가 10평이어도 막 투룸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투룸이긴 투룸인데 너무 좁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거실 널찍하게 하고 방 하나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여기는 한 13평 되니까 실질적으로 투룸으로 해도 거실도 나오고 방도 크게 나오고. 그리고 사실 요 주차면 이 현관 쪽에 있는 요쪽 방 빼고는 창문이 다 큼직해서 주거시설이 막 되게 반지하에 gat혀있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되게 크네요. 화장실도 보통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거보다는 훨씬 작게 만들죠. 작게 만들고, 이 샤워 부스까지는 아닌데 이제 샤워기를 따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세면대랑 분리시켜 놓으면 좀 쓰기 훨씬 좋죠. 편한데 아무래도 여긴 투룸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좀 크게 했고 외창도 있고. 요거를 열어볼까요? 여기 뒤에 아이디 있을 것 같아요. 야, 저게 그러니까 이게 가구를 이제 전기 도면이랑 가구 도면이랑 해가지고 이걸 미리 해야 되는데, 이건 얘기해야겠네. 내가 할 말이 없다. 진짜. 이봐, 지금 이게 장 뒤에 이렇게 있어 보면 나중에 멀티탭 교환할 때도 멀티탭도 수명이 있거든? 이렇게 빼면은 여기 뭐 옷장 열고 여기다 해야 돼? 그것도 아니잖아. 이것도 붙박이니까. 네. 이거는 사진을 찍어서 여기. 입주 전에 하는 게 그래도 좋죠. 그렇지. 지금 상황에서 전기 배선을 추가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되긴 돼요. 되긴 돼. 근데 이제 공사를 벽지도 그렇고 막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이건 얘기해봐야겠다. 네. 이게 6평짜리 방인데 창문도 굉장히 넓고 크게 뺐고, 그 선큰 구조도 활용해가지고 선큰이라기보다는 DA 드라이 에어링. 채광이라든지 환기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이따이잖아. 얘가 콘센트를 사놨네. 진짜. 이거 이 가구 뒤에 이런 게 자꾸 있다니까?
아무래도 가구공사는 준공 나고 나서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기도면이랑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좀 가구에 이제 콘센트가 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시공사에서도 사실 처음에 가구 배치까지 이제 보통 원룸 같은 경우에는 다 고려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보지 않은 게 좀 아쉽네요. 또 멀티탭 사와야 되냐? 그래도 일단 뭐 채광도 굉장히 좋고 방 크기가 상당히 쾌적한 것 같아요. 확실히 8평짜리라 그래서. 이제 창문 열면은 떨어지지 말라고 이걸 해놨는데 내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큰 거 통으로 말고 반으로 나뉘어 있는 거잖아. 밑에는 픽스 창, 위에만 열려 있는 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좀 불안한 것도 없고, 물론 이게 좀 시인성은 더 좋은데 뭐 건축주 성향이니까. 요새 아파트는 이렇게들 많이 하니까 그런 거 벤치마킹 해서 하신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 같은 거 지을 때는 실제 그 세입자나 아니면 분양을 하게 되면 수분양자가 그 건물 안에 집에서 실제 움직이는 동선이나 시뮬레이션까지 같이 하면서 최대한의 편의적인 동선, 생활 공간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좀 설계를 하는 게 좋은데, 사실 그거 한 번은 처음부터 이런 걸 다 하는 건 좀 어렵죠. 하다 보면 한두 개씩 놓치기 마련이긴 한데 최대한 그런 거로 또 좀 미리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다락방이 있는 집이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펜트하우스지? 딱 보면 이제 사진 찍기 딱 좋아. 야, 여기 커피 한 잔 딱 먹기 딱 좋다, 그지? 뷰가 빌라 뷰. 와, 이쁘겠다. 여기 창문도 열리고, 여기도 기역자. 방도 커요. 방도 넓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구 배치 같은 것도 좀 알찬 것 같아요. 그러네. 동선이. 다락방 올라가면 다락방도 이 높이도 법정 규정이 있죠. 그 제일 높은 곳에 사람이 섰을 때 머리가 안 닿으니까 생활하는데 공간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청소기라든가 이런데 딱 그 전기 콘센트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 있네. 그지? 여기도 난간을 설치하겠죠 나중에. 우리가 저번 주에 갔던 현장은 다락방에서 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여기가 그 4세대, 3층에 4세대가 모두 이렇게 동일한 크기의 다락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럼 윗세대는 방도 넓고 다락방도 있고, 여기서 이제 옥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바로 큰 창문을 좀 크게 해서 바로 문 열고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하면 좋긴 한데, 좀 다이어트 하면 나갈 수 있겠다, 그지? 다락방 창문 크기도 자치구마다 조금 규정이 다르다면서요. 어떤 데는 전체 통창을 좀 허가를 해주는 데가 있고,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허가가 안 된다고 맞아. 하셨습니다. 바로 못 나가게. 네. 제가 한번 건물을 둘러봤어요. 둘러봤고, 준공이 났지만 사실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축주분이랑 시공사한테 이런 거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한번 사진 다 찍은 거를 전달을 할 거고, 전달했는데 아직 마무리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그냥 지적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예 놓치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공사 끝나고 준공 청소까지 끝나면 그때 이제 한 번 더 보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 청소 끝나고 나서 봤을 때는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그때는 서랍장 손잡이, 옷장 같은 거 손잡이나 아니면 뭐 화장실에 뭐 수건장 다 열어보고 물 내려보고. 그래서 오늘은 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만 지적을 했는데, 이제 준공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세입자 받기 전에 그때 최종적으로 한번 보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기적으로는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이런 잔손 보기가 다 끝나면 임대는 여름 시기에 좀 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임장도 다니면서 PM 여부를 떠나서 이제 수강생 분들이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가서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봐드리기도 하고, 수강생 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처음 하는 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더 봐주면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도 다른 현장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